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사업 진행 단계입니다. 도정법 상으로. 그럼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됐던 곳은 자양사동 A구역이고요. 자양사동 A구역은 추진위원회 설립 없이 조합 직접 설립 제도로 공공지원을 통해서 내년 빠르면 2월, 좀 늦으면 상반기 조합 설립이 될 예정입니다. 조합 설립 예정인 단계가 온 게 자양사동 A구역이고요.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지금 시공사 선정에 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각 성수 1지구 같은 경우에 2조 1,540억 사업비가 논란이 안 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로 비방 난무하고 있고요. 이따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 직접 참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단계도 과반수 이상을 직접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만큼 시공사 선정이 조합원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건축 심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에선. 그래서 내년에 건축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고, 지금 가장 많이 조금 자료를 준비해서 하고 있는 곳들은 성수 전략 4지구가 건축 심의에 대해서 자료를 좀 더 충실히 준비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식 인가를, 건축 심의가 통과가 되면 사업식 인가를 이제 받게 되는데, 재개발 진행 단계에서 건축 심의하고 사업식 인가가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이 이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49층이 아니고 초고층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심의 단계, 사업식 인가 단계가 조금 더 기간이 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수 전략 정비구역에서는 시공사 선정 준비와 함께 건축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제 톡방에도, 어디 톡방에도 다 그럽니다. 성수 전략 정비구역 20년 안에 되냐. 그런 분들은 매수 못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럼 빨리 되는 단계의 대체구역을 어디를 갈 것이냐 물어보면 대책이 없습니다. 한남 3구역 P25억 하거든요. P25억에 실거주 조건으로 입주권 매수해야 되는데, 과연 한남 3구역에 그런 매물을 그분이 사실 수 있냐? 그거 아닙니다. 네. 중요한 거는 언제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물론 빨리 되면 좋긴 한데, 지금 이제 시공사 선정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매매가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 있고, 매매가도 30억 이하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프리미엄이 좀 비싸다고 하는 것들, 매매가 28억짜리 같은 거는 P16억 이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는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라기보다는 몇 년 안에 된다 이런 걸 고려하시기보다는 입지 자체에 대한 그 상수에 대한 변수가 없는 그런 거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항상 자양사동 A구역 조합 설립도 안 됐는데 이거 10년 안에 되냐, 20년 안에 되냐, 똑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 대지집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지집은 3평짜리 14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언제 되냐 이런 생각 하시면 투자 못 하시는 거예요. 또 갈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예정지를 들어갈 수 있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지 마시고, 본인 가용 한도 자금 한도 안에서는 그냥 상급지, 최대한 한강변에 있는 투자를 고려하시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법으로 25년도 1월 3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통합심의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답니다. 이게 건축법, 경관법, 국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소방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이 모든 사항이 통합심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통합심의를 통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이 기간이 그 과거에는 각 담당자를 만나서 하나씩 다 통과를 해야 되는 단계였으나, 지금은 통합심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초고층으로 간다고 해도 그전에는 2년 건축 심의만 받는데 2년 정도 걸린다는 예상 시간이 있었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단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를 또 받으면 종전자산 평가를 하는데요. 기존에는 고시일로부터 120일 안에 그 조합원들한테 자산 평가액을 개인별 통지를 해주게 돼 있었습니다. 또한 분담금 추산액
그리고 분양 신청 계획에 관한 건도 다 통지를 해주게 돼 있었는데요. 이것도 좀 빨라졌습니다. 이것도 올 초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90일 안에 통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30일 정도 앞당겨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자체가 모든 단계가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찌됐든 2년 동안에 지금 오늘 기사도 보니까 2년 동안 입주 물량이 5만 3천 건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필요한 그 공급 수는 제가 알기로는 4만 7천에서 5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공급이 있기 때문에 뭐 규제책을 아무리 쓴다고 하여도 주택 가격은 지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공급을 위해서 계속해서 개선책을 내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에 문제만 없다라고 하면은 서울시 요구한 대로 진행이 잘 된다라고 하면 지자체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조합에서 큰 어김없이 서울시 안대로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최근에 그 여의도 대교처럼 정말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공사 선정에 대한 입찰 공고가 났습니다. 8월 21일에 뭐 성수 1지구에 관한 건입니다. 성수 2지구는 뭐 빠르면 다음 주 입찰 공고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어제 현장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8월 29일 금요일 어제 현장 설명회가 있었고 최종 입찰 제안서 마감은 10월 13일에 마감이 될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성수 1지구에서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3파전이 예상되는데 그러니까 현대나 현산 같은 경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 1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대산업개발하고 현대건설 측에서 뭐 입찰 지침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해달라고 재검토를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었고요. 9월 4일 날 아마 대의원 회의를 통해서 재검토를 해서 수정안으로 재입찰을 공고를 할지 아니면 기존 안대로 계속 진행을 할지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조합원 로얄층 우선 분양 제한 금지, 입주시 프리미엄 보장 제한 금지, 조합원 분양가 할인 제시 금지, 뭐 금융 조건이라든가 이주비 대출이겠죠. 조합에 대한 뭐 임의 결정, 뭐 유무효 결정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고요. 그는 현대산업개발도 똑같습니다. 네, 조합원 담보가치 총액 이내에서만 이주비 제한을 한다는 그런 내용과 뭐 대안 설계 등에 대한 아이디어 제한 금지, 뭐 사업 조건이라든가 뭐 한강 조망에 대한 건 뭐 이런 것들이 또 입찰 제안서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조합의 입장은 좀 분명합니다. 본인들은 로얄층 배정과 동호수는 시공사 권한이 아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 조합원들이 직접 결정할 내용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강 조망에 대한 분양을 한 해 만에 나는 그런 소리는 할 수가 없다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건 조합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시공자의 지분제 또는 공동사업 시행 방식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도급제 방식으로 조합이 주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합의 의견이 맞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주비 대출에 관한 건인데 우리가 이제 한남 뭐 사구역도 그렇고 LTV 150%까지 이주비 대출을 뭐 제한을 해서 선정이 됐죠. 그러나 이주비 대출 100% 이내로 제한만 하도록 입찰 지침이 나왔습니다. 성수 1지구는. 이유는 조합원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만약에 이제 담보가치가 100억 원이 물건을 보유하신 조합원이 LTV 150%, 150억을 이제 이주비 대출을 받았을 때 추가적으로 그 50억에 대해서 상환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조합에서 이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합이 다른 조합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LTV 100% 이내로만 제한하도록 한 건데 이것도 이제 현대나 현산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주비 대출을 더 할 수 있도록 입찰 제한을 좀 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인 겁니다. 각자 의견이 뭐 일리는 있으나 최대한 성수 1지구는 설계안도 그렇고요. 아무튼 그 도정법 안에서 지자체에 문의를 해서 지금부터는 속도기 때문에 요만큼의 문제도 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성수 1지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종적으로 성수 1지구가 성수 1지구에서 현대하고 현산이 현장 설명회를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추후 진행 상황을 보고
입찰을 진행을 할지 그걸 고려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든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 안대로 시공사 입찰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11월 29일에 2차 합동 설명회를 통해서 11월 말경에 시공사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 대의원회 통해서 시공사 입찰을 기존 안대로 갈지 말지는 결정이 되겠으나, 재입찰 공고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좀 시일이 좀 더 늦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수 2지구도 굉장히 좀 시끌벅적합니다. 네. 일부 비대위에서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근데 비대위가 없는 구역은 없습니다. 그 어디든 한남 뉴타운도 그렇고 부가현도 그렇고 어디든 많은 그 비대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들이 이제 성수 전략 정비 구역 내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성수 2지구도 보시면 성수 1지구, 용산 정비창, 한남 3구역, 인근에 압구정 2구역, 그런 자료를 통해서 검토하고 하루에 6시간, 대여섯 시간씩 CM사, 설계회사, 정비회사, 기타 협력업체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입찰 공고를 이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수 2지구는 신한 PNC라고 정비사업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또 그런 정비업체입니다. 그 정비업체가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원탑에 가까운 그런 정비업체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성수 2지구도 일부 비대위가 있긴 하지만 이 자료를 보시는 대로 성수 2지구도 꽤나 열심히 문제없이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성수 2지구는 성수 1지구와 다르게 조합원들에게 한강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분양해야 한다라고 그런 입찰 조건에 좀 늘 예정이라고 해요. 총 7개 동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건 성수 3지구입니다. 최근에. 네. 설계회사 나우동인하고 히림 컨소시엄하고 이제 해안하고 붙었는데 8월 9일 날 최종 해안이 선정이 됐죠. 설계사가. 그러나 이것도 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정기총회 때 8월 9일 정기총회 때 설계회사를 선정을 안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8월 8일 전날 임원들이 사업 진행에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공모를 했으니 선정을 하자라고 해서 강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8월 9일 날 해안이 선정이 됐죠. 아주 그 결과가 좀 참혹합니다. 8월 14일에 성동구청으로부터 선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내용이 전달이 됐고요. 그래서 해안건축사 대표하고 조합하고 성동구청을 방문해서 내용을 잘 전달을 받았고 돌아가 있으세요.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공문 내려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고발 예정입니다. 나왔습니다. 고발 예정. 네. 그래서 재입찰을 해야 됩니다. 네. 다시 재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성수 3지구는 작년 10월에 조합장이 보궐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에 다시 또 뽑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설계회사 선정도 해야 되고 선관위 구성해서 설계회사도 또 선정을 해야 되고 조합장도 선출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 3지구가 조금 허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수 4지구 같은 경우에는 8월 21일부터 삼성물산 이제 갤러리 투어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갤러리 투어를 하다 보니까 홍보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뽑아주세요라고 홍보를 할 텐데 이들이 홍보를 할 때 2, 3, 4지구를 삼성타운으로 만들겠다라고 그런 홍보를 하면서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수 4지구에는 강당을, 성수 3지구에는 체육관을 설치하고 나중에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겁니다. 준공이 다 되고 시공사는 나가는데 관리 주체는 각 구역의 그죠? 입주자가 될 텐데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라고 만든다는 게 이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안 나오면 갤러리 투어를 잠정 보류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타운은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남 뉴타운도 그렇고 하나의 시공사로 진행되는 곳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7월 22일부터 8월 10일 약 20일간 10건의 토지거래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성수 전략정비 성동구의 자료인데요. 금호동 사가를 제외하고 총 9건이 거래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은 꾸준히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저도 이 안에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매매가를 생각했을 때 9건, 20일간 9건이면 꽤나 괜찮은 거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9건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 중에 5건이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5건이. 네. 실제 거주하시는 거는 한 3건 정도 보여지고요. 자가 경영은 아마 상가주택이나 상가를 매수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거래를 하시려고 하고 실제로 꾸준히 거래가 되고는 있습니다. 성수지구는 7호선, 2호선 한가하고 있으며 입지야. 성수 2지구는 도망 100% 확보와 최적의 배치 계획으로 전 조합원 세대 한강 조망 100% 확보와 100% 남양 배치로 조합원님들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도심과 한강을 연결하는 도시축을 기반으로 광장과 외부 공간을 배치하고 입체적 레벨 계획으로 도심과 한강변의 경관에 순응하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였습니다. 전세대 한강변에 남양 배치하여 최적화된 6호 조합의 주동 배치 계획은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설계한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한강에 연접한 가장 가까운 동은 20층밖에 못 짓고요. 이 중간에 65층 2개 동이 들어가고 안쪽으로 49층, 46층 총 7개 동으로 성수 2지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수 3지구가 굉장히 오버해서 설계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앞에 초고층으로 짓질 못합니다. 이거는 기본 사항입니다. 서울시 기본 사항. 그래서 아마 퇴짜를 맞은 것 같고요.